얼마 전 화제가 된 건강 정보가 있습니다. 입안에서 번식한 세균이 암을 일으키니 혓바닥이 빨갛게 변할 때까지 양치질을 계속해야 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유명한 대학의 저명한 교수가 한 말이라며 인터넷을 떠돌았던 이 정보, 알고 보니 내용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그 교수가 한 말도 아니었다는군요.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잘못된 건강 정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궁금한 질환이 있다면 인터넷 검색 말고 TV를 켜세요. 더 친절한 랭킹 의사소통이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소중한 내 무릎 아껴주세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무릎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전방 십자인대라는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릎 앞쪽에 있는 십자 모양의 인대를 말하는데요. 이곳이 부상을 당하면 큰일이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스타들도 피하지 못한 전방 십자인대 부상 5위부터 랭킹으로 만나보시죠. 5위는 하이 헬로우 안녕 제니퍼예요. 이 유행어의 주인공이죠. 개그맨 김재욱 씨입니다. 최근엔 트로트 가수 김재룡으로 활약하며 웃음기 쫙 뺀 노래 실력까지 보여주던 그가 최근 전방 십자인대 부상 소식을 전해와 팬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가 준결승 리허설 무대에서 부상을 당한 건데요. 다행히 결승전까지 무사히 마친 후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군요. 이런 부상 투혼 덕분일까요? 경연에서 3위라는 좋은 성적을 낸 김재욱 씨. 얼른 왕쾌해서 무대에서 훨훨 날아다니길 응원하겠습니다. 연예계엔 소문난 농구 덕후들이 있습니다. 박진영, 이상윤, 하하 씨 등 그리고 그룹 마이티 마우스의 상추 씨도 빼놓을 순 없죠. 그런데 지난해 농구를 하던 도중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고만 상추 씨. 자신의 유튜브에서 부상의 아찔한 순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왔어요. 무릎에서 드르륵 소리가 나갖고.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요. 1년간 열심히 재활 운동을 한 끝에 드디어 지난 2월 무릎에 박힌 나사까지 빼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좋아하는 농구 다시 할 수 있겠죠? 이제 더 이상의 부상 없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전방 십자인대 부상입니다. 오늘 소상현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상현입니다. 네. 자, 김재욱 씨하고 그 상추 씨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분들인데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예. 대체 어떤 부위에 이렇게 다쳤을까요? 일단은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위쪽에 허벅지뼈가 있고 예. 아래쪽에 정강이뼈가 이렇게 네네네. 있으면은 그 두 뼈를 네. 무릎 안쪽에서 예.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인대입니다. 가장 주된 기능은 네. 정강이뼈가 허벅지뼈에 비해서 그 앞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 이제 그게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질환들은 네. 나이와 좀 상관이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질환이 이제 많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알고 있는데 이 보니까 전방 십자인대 부상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치나 봐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거나 네. 점프 후에 착지를 잘못하시거나 땅바닥을 잘못 디디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전방 십자인대가 다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동작은 주로 운동하실 때 또 잘 발생할 수가 있겠죠. 예, 예. 자, 그렇다면은 전방 십자인대 부상과 후방 십자인대라는 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후방 십자인대 부상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무릎 앞쪽을 주로 부딪히면서 이제 발생하는 손상이 제일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부딪혀서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접촉 손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에 반해서 전방 십자인대 손상은 어디에 부딪히거나 타인과 부딪히거나 해서 발생하는 손상이 아니라 네네. 혼자서 그냥 무릎을 접지르거나 삐끗해서 발생하는 네. 접촉 손상의 반대 의미로 비접촉 손상이 한 4분의 3 정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제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무릎 구조를 보시면은 네. 전방 십자인대 이렇게 있고 네. 후방 십자인대가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십자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은 사실상 십자인대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예. 자, 근데 이제 상추 씨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네. 이게 부상을 당할 때 무릎뼈가 열리는 느낌이 나고 소리까지 들렸다. 이랬거든요. 네. 실제로 이렇습니까? 전방 십자인대 다치신 환자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증상을 호소하시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표현하시는 거는 네. 다치는 순간 무릎 안에서 뭐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뭐가 뚝 하는 소리가 들렸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 그리고 다치고 나서 몇 시간 이내에 네네. 무릎이 좀 심하게 부어오르면서 이제 걷기 힘들 정도로 네. 통증이 심해지고 네. 이제 그런 증상을 보이시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어. 하지만 꼭 모든 분들이 그러신 건 아니에요. 전방 십자인대를 다치셨는데도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네. 붓는 것도 그렇게 네. 심하지 않으셔가지고 네. 뭐 자기가 그 이후에도 축구를 다 뛰었다. 이제 그러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오, 신기하네. 맞습니다. 예. 아무튼 뭐 다양한 그런 그 일종의 사고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까요? 네. 예,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김지혁 씨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결승 때까지 참다가 나중에 병원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그 정도 수준으로 전방 십자인대를 다치셨다. 네네네. 그러면 좀 조기에 네. 수술로 치료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인데 예. 보통은 다치고 나서 수술 받으실 때까지 네. 한 3개월은 3개월. 넘기시지 않는 게 좋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이상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전방 십자인대를 다쳤을 때 네. 멀쩡했던 관절 연골이라든지 음. 아니면은 반월상 연골이라든지 네네. 뭐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 3개월 더 지나고 더 오래 경과하다 보면은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런 것들이 손상이 발생하면은 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후에 안 좋은 경과에도 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3개월은 넘기지 않는 게 좋다. 이제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쳤다 그러면 빨리 병원을 가셔서 치료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스타들도 피하지 못한 전방 십자인대 부상 3위와 2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봄이 오면 더욱 생각나는 목소리 가수 장범준 씨입니다. 지난 2017년 군에 입대한 장범준 씨, 두 아이를 둔 아빠였기 때문에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됐는데요. 그가 전역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의병 제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축구를 하다가 왼쪽 무릎에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었죠. 군 복무를 온전히 마치지 못한 건 아쉬워도 무사히 회복돼서 다행이네요. 올 봄에도 노래 한 곡 내시나요? 기다릴게요. 2위는 지난 2014년 교통사고 소식으로 팬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던 공효진 씨입니다. 당시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의 촬영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던 도중 3중 추돌 사고를 당했는데요. 골절된 왼쪽 팔은 바로 수술을 받았고요. 왼쪽 무릎 역시 지속적인 통증을 느껴 검사한 결과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드라마는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이후 부상에서 회복한 공효진 씨도 변함없는 연기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찔한 소식 2번은 사양할게요. 앞으로 건강길만 걷길 바랍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잘하시네요. 예, 준비를 미리 하셨네요. 좀 했습니다. 예, 네. 벚꽃 엔딩인데 정말 이 봄만 되면 벚꽃 연금 타는 가수 아닙니까? 장범준 씨. 맞습니다. 야, 이분 좋으시겠어요. 봄은 매년 돌아오잖아요. 예, 전 정말 이런 가수들 부럽습니다. 자, 어쨌든 두 분 모두 잘 회복돼서 천만 다행인데 사례들을 쭉 보니까 다들 수술을 하셨어요. 전방 십자인대 부상은 수술이 필수입니까? 그거는 좀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보통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네. 다들 MRI를 촬영하시잖아요. 네. MRI상 완전 파열 소견이 보이는 경우에는 대부분 신체 진찰에서도 무릎을 흔들어 봤을 때 좀 네. 이제 불안한
흔들리는 이제 불안정성 소견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런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절단이 됐다 이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붙여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네. MRI상 완전 파열이 되지 않고 불완전 파열일 경우에 네네. 그때는 조금 이제 상황이 다른데 음. 역시 신체 진찰을 해봐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그때는 역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 그래도. 맞습니다. 하지만 MRI 소견이 좀 양호하고 그리고 신체 진찰을 해봤더니 무릎이 흔들리지 않는다. 불안정성 소견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수술 안 하더라도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일반인들은 수술은 마지막에 하는 거다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예. 가능하면 수술 안 하고 네네. 비수술 치료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클 텐데 비교적 양호한 부분 파열일 경우에 네네. 수술 없이도 완치가 가능한 겁니까? 그런 분들은 전방 십자인대 보조기를 착용하시고 네네. 이제 다치기 전 정도 수준으로 무릎 굽혔다 폈다 네. 관절 운동 범위를 네. 회복하시고 이제 근력 강화 운동 재활을 하시면 이제 수술 안 하셔도 이제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술해야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의 과정은 내시경으로 네. 진행을 합니다. 내시경으로 진행을 하고 네. 허벅지뼈랑 정강이뼈에다가 이제 뼈에다가 터널을 뚫습니다. 터널을 뚫고 그 터널에다가 인대를 새로운 인대를 통과시켜서 네. 고정해주고 네. 그런 식으로 아예 인대를 새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 인대를 딴 데서 빼다가 넣는 거예요? 진짜 새로운 인대를 딴 데서 가져오는 거예요? 내 몸 어딘가에서 네. 인대를 채취해서 네. 쓸 수도 있고요. 이제 그거는 내 몸에서 쓴다 해서 자가건이라고 합니다. 자가건. 네. 네. 그리고 내 몸이 아니라 네. 타인의 몸에서 채취한 네. 인대를 사용하는 경우도 네. 있는데 네. 이제 그거는 타가건이라고 타가건. 합니다. 이제 정확하게는 타가건보다는 이제 동종건이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한 말인데 그럼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죠? 인대를 이식을 해주게 되면은 네네. 그 인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원래 우리 몸에 네. 있던 인대랑 좀 비슷하게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을 좀 걸칩니다. 그 과정을 인대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과정이 타가건이 자가건에 비해서 좀 느립니다. 그러니까 자가건이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젊은 환자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자가건이 타가건에 비해서 좀 재파열 빈도가 낮다.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좀 자가건이 더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예. 이제 환자분의 체형이나 아니면 특히 여성분들, 네네. 왜소하신 분들이 예,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한 길이나 예. 두께가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좀 짱짱하게 재건을 하기 곤란한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예. 정상적인 조직을 좀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부위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무릎을 완전히 끝까지 펴거나 네네. 끝까지 구부릴 때 그 근력이 조금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내 몸에 있는 조직을 쓰는 네네네. 거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그렇죠. 조금 이제 예. 안정감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타가건은 이제 장단점이 이제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환자의 뭐 체형이나 예. 성별에 네. 상관없이 충분히 길고 네. 굵은 인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장점이고 네. 그리고 인대를 채취하는 과정이 추가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수술 시간이 약간 짧습니다. 오. 하지만 인대 구입 비용이 수술 비용에 추가로 또 들어가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남의 인대를 쓴다는 좀 그런 좀 거부감이 있으신 그럴 수 분들도 있겠네. 가끔 예. 있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질병이 좀 전파될 수 있는 위험성도 아주 낮게는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로 그러네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이제 맞습니다.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수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단점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타들도 피하지 못한 전방 십자 인대 부상 이제 1위를 만나보겠습니다. 1998년 혜성처럼 데뷔해 축구 팬들을 사로잡았던 이동국 선수. 그해 바로 프랑스 월드컵 대표팀에도 발탁되며 한국 최연소 월드컵 출전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2002 한일 월드컵 대표팀에선 아쉽게 탈락했지만 4년 동안 절치부심 실력을 갈고 닦아 2006 독일 월드컵에선 누구보다 승선이 유력했죠. 그런데 앞불사 월드컵을 불과 2달 앞두고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고만 이동국 선수.
본인도 인생 최악의 순간이라 칭할 정도로 안타까운 부상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활 끝에 다시 필드에 섰고 결국 지난해 은퇴하기까지 844경기 출전 344골 달성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죠. 이제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물오른 예능감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동국 선수, 우리의 영원한 라이언킹을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자, 이동국 씨가 41살에 은퇴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방 십자인대 부상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자기 관리 잘하고 네. 예, 좋은 성적을 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정말 대단한 건데요. 프로 선수들의 경우에는 예, 예.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하시고 나서 네. 부상당하기 전 수준으로 네. 그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예. 한 5명 중에 4명 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 많은 맞습니다. 수치네요. 그 80%니까 이제 그러네요. 꽤 높다고 예, 이제 생각하실 예, 수도 예. 있는데 네. 이동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량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네, 네, 뭐 30대 중반 후반을 네. 걸쳐서 선수 생활을 예. 또 굉장히 또 좋은 성적으로 맞아요. 끝마치지 뭐 않으셨습니까? 화려하게 맞습니다. 마무리를 했죠. 정형외과 의사가 보기에는 음. 이제 프로 중에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나 네. 그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복귀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무엇보다 다치기 네. 전 정도 수준으로 예. 무릎 기능을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기능이라고 하면은 네. 일단은 운동 범위 이제 끝까지 다 펴지고 끝까지 다 굽혀져야겠고요. 네네. 이제 다치기 전 정도 수준으로 이제 근력도 다시 다 올라와야겠고 네. 그리고 다치고 나면은 균형 감각도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 균형 감각도 이제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제일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상에서 주의해야 할 예방법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시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평상시에 네. 근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아닐까 근력 싶은데 운동. 그렇습니다. 운동 전에 뭐 몸을 충분히 푸시면 좋다. 네. 이거 뭐 굉장히 교과서적인 이야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운동 준비 운동. 맞습니다. 네. 준비 운동 충분히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익숙하지 않은 운동 하실 때에는 항상 올바르고 이제 정확한 자세를 숙지하시고 그리고 뭐 간단하게는 좀 잘 맞는 신발 같은 네네네. 이제 그런 적절한 장비를 아. 잘 착용하고 항상 운동에 예. 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죠? 예,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방 십자인대 부상부터 수술 그리고 예방법까지 아주 폭넓게 알아봤습니다.